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할, 그리고 방향성의 힌트를 줄 가장 중요한 요소 같이 한번 챙겨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특징 생각해보는 시간, 시승용의 애프터 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다소간 좀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좀 상황들 나타나고 이제 2,000포인트를 전후한 약보합에서 강보합, 강보합에서 약보합, 다소간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기간 조정 상황, 지금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과거에 우리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때 가장 큰 어떤 힌트를 제공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하에 오늘 같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 뭐니 해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화 강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외국인 관점, 시장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원화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근거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화의 변동성, 과거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1,080원을 전후한 어쩌면 1,070원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1,074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6월 말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달러 환율, 원화 대 달러, 원화의 가치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6월 말 7월 초 대비해서 지금 한 6% 이상, 7%에 가까운 원화의 절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다른 권역들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로존,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는 3.5% 정도 절상이 됐고요. 아시아권, 대만도 있고요, 홍콩 달러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유엔화도 있는데요. 중국 관련된 싱가포르, 대만, 다른 나라의 어떤 환율들 달러 대비해서 1.5% 정도의 평균적인 환율의 절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이와 반면에서 최근에 우리 시장 내도 다소간 악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죠. 인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달러 대비에 절하됐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시장에 돋보이는 달러 대비 강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과 그대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을 꼭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지난 8월, 9월 한 10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10조 원이 순간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화의 강세도 나타났었고요. 원화 강세에 도움도 줬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펀더멘탈 얘기도 하고 있죠. 무역수지, 경상수지 모두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견고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을 그 어떤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었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원화 강세의 중요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유로화도 절상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 대만도 절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절상에 매우 어느 정도 도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역시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시장 상황,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그대로 펼쳐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듯 싶고요. 지금의 상황, 불과 일주일, 2주일 전에 외국인이 하루에 4천억, 5천억씩 사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하루에 1,000억 원 내외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다소간 외국인 매수 강도가 조금 좀 주춤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아직은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어찌 보면요. 외국인 매수 1단계 국면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 그렇다면 2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 기간 조정 과연 언제 풀릴까 생각을 해본다면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때까지 기대감에 의한 경기 민감주의 상승, 더 나아가서는 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이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아닌
실적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2단계 매수가 조금 더 쏠림 현상과 차별화 현상과 슬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크다라는 것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지수 1850부터 지금 2000까지는 15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죠. 그걸 퍼센트를 따져보면 약간 8% 내외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8%의 상승 플러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 7% 내외의 원화 절상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더해 본다면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우리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지수의 상승분만 수익으로 챙길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8% 더하기 7% 총 평균적으로 15%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매수 행보에 가장 영향을 줄 것이 무엇일까? 지수도 지수이겠지만 결국은 환율의 방향성이, 원화 절상의 방향성이 그들의 매수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 환율의 방향성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요.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내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2등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선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지금 심상치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판단 아울러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